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7일 부패 혐의를 받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페루 곳곳에서 지금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페루 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게 이번이 벌써 7번째라고 합니다. 이번 페루의 탄핵 사태는 중남미 핑크타이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페루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탄핵하니까 네. 또 갑자기 우리 생각나기도 하고 네. 이게 좀 취임 16개월 만에 탄핵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페루 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7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카스티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을 시켰는데요. 네. 제적 의원이 130명인데 그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의결 정족수가 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1명이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의회가 지금 여당이 50석, 야당이 80석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지금 야당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니라요. 여당 의원도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표를 좀 보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페루는 의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고도 곧바로 탄핵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랑 그게 좀 다르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곧바로 탄핵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카스티오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취임을 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임기를 3년 8개월이나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카스티오 이제 전 대통령이죠. 탄핵된 직후에 모든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마에 있는 경찰서로 압송이 돼서 반란, 각종 부패 혐의 이런 것들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카스티오 대통령이 그걸 좀 막아보려고 그 하루 전인 6일에 의회 해산을 선언했었어요. 예. 새로운 총선을 하겠다. 사법부와 경찰도 물갈이하겠다. 야간 통행 금지령도 내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야당은 물론이고 내각에서도 이것은 헌정 질서를 방해하는 친위 쿠데타라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 수뇌부부터 뭐 부통령, 외교장관, 재무장관 이 사람들이 다 카스티오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사표를 던진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의회도 의원들을 긴급 소집을 해서 7일 오후로 워낙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본회의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서둘러 가결시키면서 이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탄핵당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카스티오 전 대통령하고요. 가족, 지인들에 대한 뇌물수수, 권력남용 같은 6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벌여온 상황이었어요.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부인, 처제, 측근들이 뭐 교통통신부, 주택부, 국영석유회사 같은 국가사업 입찰에 개입을 해서요.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특정 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인과 처제는 돈 세탁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혐의로 출국 금지까지 당한 상황이었고요. 네. 이들이 군과 경찰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티오 대통령이 임명했던 80여 명의 장관들이 있었는데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이나 살인 또 부패와 연루돼서 조사를 받는 그런 인물들이어서 지금 인사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고요.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사실 작년 12월, 올해 3월에도 대통령의 도덕적 무능을 들어서 2번이나 탄핵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가결 정족수가 채워지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블룸버그 통신이 이 페루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그 당시 응답자의 63%는 카스티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답을 했었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워낙은 탄핵안이 부결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카스티오 대통령이 먼저 의회를 해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 자충수를 뒀다 또 이렇게 두 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탄핵 이후 페루 전국 상황은 어때요? 지금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이 안 돼서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어요. 그래서 페루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임기가 2026년 7월 26일까지거든요. 네. 자녀 임기를 지금 채우게 됐는데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부패해서 구출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휴전을 요청하면서 정파를 떠나서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도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였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자녀 임기를 과연 모두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네. 대통령이 잠시 승계하는 건 몰라도 그렇죠. 자녀 임기 3년 7개월 좀 네.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사표를 던지긴 했었으니까요. 네. 나는 반대한다라는 뜻을 했다는 거를 내세워서 지금 자녀 임기를 내가 이제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루 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게 이번이 7번째인데 특히 7번 중에 6번이 최근 5년 동안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가 대통령 탄핵 때마다 계속 도덕적 결함이 있다라는 이제 혐의로 이제 탄핵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그냥 놔두겠느냐 의회가 기득권층 후보를 앉힐 때까지는 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지만 네네. 결국은 지지 세력도 지금 탄탄하지 못한 네.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탄핵이 일어날 수 있다. 네네. 도덕적 결함을 또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런닝메이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아니면 이제 부통령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뭐 정치적 세력이 좀 탄탄하면 그럴 수가 예, 없을 텐데 예. 지금 기반이 그렇게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렇게 나선다고 해도 누가 하나 막아줄 그럴 세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기만 네. 하면 네.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탄핵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행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페루에서 그동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5년 새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좀 놀랐던 건 네.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네.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교사 출신이라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초등학교 청렴한 교사. 인물이라고 네. 그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시골 초등학교 교사, 농부를 했었고 노동운동가를 지내면서 작년에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정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예. 급진 좌파 계열이었고요. 그때 공약이 에너지 같은 주요 사업을 국영화하겠다.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100만 개 창출하겠다라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선을 할 때 계속 원주민 전통 복장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 선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싸움이고 주인과 노예의 싸움이다. 나는 정치 부패의 고리를 끊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청렴한 좌파다라는 이미지로 정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선한 이미지 때문에 우파 후보인 게이코 후지모리 야당 후보를 0.25%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어요. 예. 근데 취임을 한 직후부터 그 누구로 이제 인사들을 임명을 했냐면 국정 경험이 없었거나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들을 공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인과 측근들의 부패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검찰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고 지금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개인적인 이런 문제도 있는데 연료하고 비료 가격이 역시 페루에서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가 또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리고 여소야대 의회니까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1년 한 6개월 동안 재임 기간 내내 혼란이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국가 경제의 최대 돈줄이 돼주고 있는 광물, 석유, 수력, 가스, 통신 같은 주요 산업을 이제 국유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경제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기득권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반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임 이후에 6개월 만에 총리가 3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연 국정 운영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커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 때문에 굉장한 호응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는데 해보니까 역설적으로 그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본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탄핵 사태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네. 극심한 어떤 세력 간의 갈등이 있거나 네. 아니면 정치적 기반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성숙되지 못해서 네.
뭔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 페루에서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여 년 동안이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계속 그 이름 네, 일본 통치를 했었죠.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선에서 맞붙었던 게이코 후지모리가 바로 이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인데요. 재임 기간에 부정부패, 납치, 학살, 인권유린,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가 지난번 대선에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다가 이제 지게 됐는데 지금 대표적인 보수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력이 여전히 강력하니까 여기와의 갈등을 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페루는 좌우를 떠나서 정치권 부패가 좀 심각한 것으로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여론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려 있어서 이렇게 큰 변동이 정치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AP통신이 어떻게까지 보도를 했냐면 지난 40여 년 동안 모든 전직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2018년에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이 들어섰는데 그 대행도 2년 만에 탄핵을 또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5일 동안 대통령 대행을 3명이 연달아 맡았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 대통령 대행이 3명이나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최근 4년 동안 대통령만 6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임기가 4년인 대통령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6명이 거쳐갔는데 여전히 혼란한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참 걱정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도 그런 그 갈등을 겪었지만 탄핵을 하면 반대하는 시위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페루는 어때요? 지금 탄핵이 이루어진 직후에 수도 리마에서 카스티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각각 시위를 벌이다가 결국 충돌을 빚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어요. 지난 주말 내내 이제 시위가 계속됐는데 특히 탄핵에 반대하는 쪽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결국 한 명이 숨졌고요. 경찰관을 포함해서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일부 지역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카스티오 좌파 정부가 또다시 의회에 정략적 탄핵으로 물러난 것이다 라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좌파 단체들이 더 이상 보수 우파 기득권이 불러오는 전국 혼란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카스티오 대통령을 석방해라, 의회를 중단해라, 조기 선거를 치러라, 개헌을 해라 라면서 지금 1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배신자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있다가 부통령이었다가 이제 돌아섰으니까요. 대선을 다시 실시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새로운 국가 수장을 뽑자 이런 얘기도 지금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 더 일부 강경한 시위대는 의회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위가 좀 격화되니까 현재 보수 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의회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결국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예정보다 2년 앞당겨서 2024년 2월에 총선을 여는 방안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남미라고 불리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한때 식민지를 오랫동안 겪었고 거기에서 사실 뭐 계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회 기본적인 자산을 일부 부유층이 다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가 뭐 에너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데 그 또한 부패해서 또 무너지고 그러고 나니까 우파 정권이 가져가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남미가 지금 중남미가 전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런 악순환에 계속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고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칠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페루의 정정 불안에는 민심이 안 좋아진 것과 민생 문제도 먹고 사는 있다고요. 문제. 지금 카스티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탄핵은 단순하게 의회랑 내각이 돌아섰기 때문만이 아니라 페루 이제 민심이 좀 분노했다. 그것이 이제 이 탄핵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감자 흉작이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후에 페루의 감자 파종이 전년보다 30% 수준으로 크게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을 해왔는데 그 러시아 비료 수출길이 많이 막혔잖아요. 제재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페루가 특히 러시아산 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75%나 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비료 수입이 안 되니까 비료 가격이 서너 배 정도 폭등을 하게 되면서 네. 농부들이 감자를 파종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비료를 생산해보자라면서 10월에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페루 해군이 인근에 있는 섬들에서 새 분비물을 좀 모아서 비료로 활용하자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뭐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요. 전체 비료 수요의 5%도 안 되는 양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료값이 낮아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이 페루 농민들이었는데 왜냐하면 농부 출신이기도 했고 시골 학교 교사기도 그렇죠. 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나설 때 페루 역사상 처음으로 나는 엘리트 관료 계층이 아닌 빈농 가정 출신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농민들이 생계가 망막해지니까 오히려 더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도 요소수 사태 겪었잖아요. 네네. 요소비를 만들 걸 네. 그걸로 요소수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네네. 아이디어도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도 그렇죠. 못했던 건데 네. 더 그걸 극심하게 좀 겪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지 기반이 농민들인데 네. 농민들이 등을 돌리니까 버틸 수가 없게 권력을 된 거죠.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건데요.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페루나 네. 이런 남미 지원 감자가 주식이나 다른 마찬가지죠. 거죠? 그 왜냐하면 국토 대부분이 고산지대거든요. 네. 그래서 수천 년부터 주요 식량이 감자였습니다. 근데 감자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예전에 잉카 시대에는 3천만 명 이상의 거대한 인구를 거느릴 수 있게 된 원동력이 감자였어요. 이 지역에서 감자를 포타타라고 불렀는데요. 16세기에 이제 스페인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는데 포타타가 그 과정에서 포테이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라고 부르게 된 원산지가 거고요. 그렇습니다. 남미 그쪽이죠. 지역이잖아요. 네. 이제 페루에서는 이제 감자를 얼렸다가 녹이기를 반복을 한 뒤에 장기 보관을 해서 이제 먹는데 이게 주식입니다. 근데 물론 감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쌀이나 밀, 옥수수도 함께 재배를 하는데 그 참 감자 가격이 제일 싸답니다. 제일 싸니까 이게 주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감자 가격이 요동을 치면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자가 이제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잘 자라는 나는데 작물이거든요. 잘하죠. 그런데 이게 페루와 멕시코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지금 반란 음모 혐의로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라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멕시코에 망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 이제 7일에 의회가 탄핵 표결을 하기 직전에도 망명을 시도했었는데 체포가 되는 바람에 못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이번 사태는 엘리트 정치 집단이 합법적인 정보를 흔든 소프트 쿠데타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희생자니까 망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이념이 같은 좌파니까 카스티오 전 대통령을 그동안 적극 지지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페루 신임 정부가 이제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아니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 아니냐. 멕시코 정부는 국제 규범을 준수해라. 만약에 망명을 받아들이면 양국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멕시코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나라에 개입을 하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멕시코랑 다른 중남미 나라들과도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헌법을 위반한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이 멕시코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핑크타이드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로군요. 왜냐하면 멕시코 오브라도르 정부는 지금 신임 볼루아르테 페루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네. 룰라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는 또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잖아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 그렇죠. 당선자가 남미 핑크타이드에. 네. 그런데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핑크타이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지금 아직 룰라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기 전인데도 이렇게 상황이 좀 달라지면서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지금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부패 혐의로 최근에 6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좌파 정권인데 이제 청렴하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했는데 결국 지금 여기도 부패고 카스티오 전 대통령도 부패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들이 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중남미 좌파 연대에 타격을 주는 일이 되면서 14일에 중남미 태평양 동맹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정상도 여기에 참석하면서 세력을 좀 확장시킬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게 주요 좌파 정부들이 첫 번째 모이는 거다라고 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부패가 문제냐 기득권의 저항이 문제냐 하여튼 두 가지를 어떻게 할지가 참 남미의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